증시 속담에 투매 3번이면 무조건 사라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바닥 이걸 무려 4번이나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그 폭락장에 이런 폭락장에 수익을 어떻게 하면 그럼 극대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종목왕 김정수 채널의 김정수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희 종목왕 김정수 채널은 구독자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제가 그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12번의 깡통을 쳤는데 그 12번 깡통 차고 나서 배운 교훈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집중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번째 교훈은 바로 항상 제가 생각한 최악의 상황보다도 항상 2단계 이상 시장은 더 폭락하더라, 더 추락하더라 이런 교훈이었습니다. 요새 뭐 지하 2층, 3층만 있는 게 아니고 지하 7층, 8층, 심한 데는 10층까지 있는 그런 건물들도 있습니다. 이게 지하 2, 3층이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지하층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엔 괜찮겠지 하고 생각했는데도 깡통 차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마지막 3일 버티기가 정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 책에도 적어놨는데 이 마지막 3일 이를 잘 버티느냐 안 버티느냐 이거에 따라서 손실이냐 아니면 그냥 넘어가느냐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금으로만 주식을 사면 주가가 폭락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탐욕에 의해서 신용을 과다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반대 매매 위협에 시달리고 주가가 폭락을 하면 또 투매가 일어나고 이래서 그 악순환이 반복되고 이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국에 끝에 가서는 다 털려야 그 개인의 악성 신용 물량이 다 털려야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날 5% 이상 하락한 후에 꼬리를 달고 올라와야 끝난다. 이렇게 그간의 경험상 그래야 5% 이상 하락을 하고 나서야 끝난다. 이런 경험을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폭락장의 특징을 보면 그 장 막판에 투매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새 원래는 1시 반 이후 외국인들이 개인의 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물량을 조금 던지면 그게 투매로 불러와서 2시 반 이후 한 마이너스 3%였던 게 마이너스 5%, 막 6% 이렇게까지 떨어지는데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1월 27일 날에도 마이너스 3.5%로 끝났는데 마이너스 3%대에서 더 이상 1시 반 위에 떨어지지 않았고 1월 15일에도 그렇고 2월 24일에도 마이너스 3.3%까지 떨어졌는데 5% 이상 추가 투매가 안 일어났습니다. 3월 8일 날 화요일 날에도 떨어질 듯 하면서 마지막 1.3%에서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드디어 바닥 중에 바닥이 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는 그야말로 중간중간 작년 8월 이후 계속 전문가들이나 여기저기서 이제 대폭락이 온다, 위기설을 조장을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개인들이 겁을 먹고 물량을 조금씩 신용 물량을 축소해서 이제는 털릴 만큼 다 털렸다, 더 이상 털릴 물량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시 속담에 투매 3번이면 무조건 사라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바닥 이걸 무려 4번이나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그 폭락장에 이런 폭락장에 수익을 어떻게 하면 그럼 극대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전자금이 다 묶여있는 물려있는 그런 분들은 기다려라, 손절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일부 전문가들이 그거 팔아갖고 일부 팔아서 그 돈으로 다시 재투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그냥 버티고 참으면 다시 원위치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금이 홀딩된 경우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20%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신용을 사용해서 그 반대 매매 위험에 조금 있으신 분들은 추가 매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20%가
우리의 생명수이기 때문에 좀 아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0%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신용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추가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날짜별, 시간대별로 이렇게 추가 매수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야말로 내가 지수가 2,400 가면 사겠다, 2,200 가면 되겠다, 사겠다. 또 코스닥 경우도 뭐 800이 깨지면 사겠다, 700 가면 사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때까지 떨어지면은 절대로 못 사거든요. 그때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때 지수가 서로 그렇게 떨어지면 또 그때는 더 큰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에 그때 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수별, 날짜별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사야 미루다가 못 사는 그런 오류를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살 때 이게 낙폭과대주라고 무조건 사면 안 됩니다. 그 낙폭과대주는 반등하는 척하다가 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반등을 하더라도 계속 하락하기가 쉽다. 저희가 이제 낙폭과대 급상승했다가 최근에 많이 떨어진 그 종목들을 보면 카카오도 고점 대비 무려 6.7배나 올랐다가 최근에 33% 정도 떨어졌지만 아직 바닥 대비 코로나 시절에 바닥 대비 4배나 올랐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무려 고점 대비 42%나 떨어졌지만 그 바닥 대비 10배 이상 올랐다. 위메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상승할 때 36배나 올라서 바닥 대비 지금 바닥 고점 대비 58%나 하락했지만 아직도 바닥 대비는 15배나 올랐다. 그리고 컴투솔딩스도 마찬가지로 바닥 대비 18배나 올랐기 때문에 지금 비록 39% 하락했다 할지라도 아직도 바닥 대비는 11배나 높은 지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낙폭과대주라고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진짜 잘못하다가 크게 물린다. 반면에 지금 완전히 바닥을 딛고 횡보를 거치면서 턴어라운드 되는 세력주는 매일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얻은 깡통의 경우는 현금을 항상 20% 이상 보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깡통 찰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벌어야지 되길래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투입하고 또 신용을 쓰고 이러는 바람에 주가가 크게 폭락을 하는 경우에는 그야말로 여지없이 깡통을 차고 이랬었는데 이 현금 20%가 생명수다, 안전벨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현금 20%를 수익자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가가 이렇게 폭락했을 경우에는 저가에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익자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12번 깡통의 경험으로는 신용 잔고를 항상 30% 이내로 유지해야 된다. 하다 보면 주식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신용을 조금씩 쓰다가 어느새 나도 모르게 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썼다가는 코로나 사태와 같은 또 사태를 맞이하면 또 깡통을 차고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신용을 30% 이내로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제 경험을 보면 신용을 24%만 쓰면 코로나 사태와 같은 사태가 와도 반대 메모 안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신용을 전체 물량의 30% 이내로 이렇게 축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3월 29일 날 코스닥이 무려 8.44%나 떨어지고 해서 저도 무려 하루에 2억 4,400만 원을 손절을 했고 코로나 사태 때 전 손절 금액이 3억 5,600만 원에 이르렀는데 만약에 3일만 더 떨어졌으면 저는 전 재산이 완전히 1원도 안 남았고 엄청난 그 금액에 평생 갚지 못해 갚아도 못 갚을 그런 빚만 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야의 고수들이 다 신용을 많이 쓰다가 한 방에 가기 때문에 신용 잔고를 항상 30% 이내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 저의 교훈은 코로나 사태 때 물론 제가 신용을 많이 쓴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대형 사고가 터졌으면 빨리 잔고를 축소해야 되는데 잔고를 축소 안 하고 이제 괜찮겠지 안이하게 대처하면서 유행을 바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